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자살이나 대형 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, 혹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향한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오늘은요, 개인의 비극을 사회 전체를 위한 희생으로 바라보는 조금은 급진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철학적 관점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논의는 아주 근본적이고 또 무거운 윤리적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불치병에 걸린 노인이 자살하는 것은 죄가 되는가?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비극이라는 개념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.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. 이 강연은요, 자살을 더 이상 한 개인의 죄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희생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. 이 강연의 핵심 주장은 정말 도발적입니다. 자살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시키는 것이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압력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르면요, 비난의 화살이 더 이상 그 개인을 향하지 않아요. 대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도록 내버려둔 우리 사회 전체로 그 책임이 옮겨가는 겁니다. 책임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사회가 시키는 죽음, 즉 이 희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 걸까요? 이 강연은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사회를 향한 경고에 있다고 말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이건 어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멈춰서 정체되어 있는 사회를 향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, 깨어나라 하고 보내는 경고이자 교훈이라는 겁니다. 우리 사회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사회가 이 첫 번째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철학에 따르면 하늘은 더 큰 희생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. 한 사람의 안타까운 희생이 사회의 침묵 속에 그냥 묻혀버린다면 우주는 경고의 수위를 한 단계 높입니다. 이제는 10명의 목소리가 필요해지는 거죠. 하지만 10명의 희생으로도 우리 사회가 이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. 경고는 이제 100명의 비극이라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. 사회가 여전히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메시지는 점점 더 끔찍해집니다. 희생의 규모는 이제 1000명 단위로 늘어나는 거죠. 이 논리는 정말 극단으로까지 치닫는데요. 사회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각성할 때까지 희생의 규모는 국가적인 재앙, 심지어 전 지구적인 재앙의 수준으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까지 끔찍한 희생이 필요한 걸까요? 이 강연은 이 모든 비극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딱 한 가지 상태를 지목합니다. 바로 멈춤입니다. 한 개인 혹은 우리 사회 전체가 멈춰 있다는 것.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? 이 강연에서 말하는 우주적인 법칙을 건드리는 단 하나의 위험, 그게 바로 멈춤, 즉 정체라는 상태입니다. 이 세계관에 아주 핵심적인 전제가 있어요.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. 멈춤은 바로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자살이나 사고는 이 꽉 막힌 흐름을 뚫기 위해 우주가 사용하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멈춤이 그냥 몸을 가만히 두는 그런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. 오히려 더 위험한 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사회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그냥 책만 파고드는 학자 혹은 더 큰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바쁘기만 한 직장인. 이들 모두 멈춰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가장 논쟁적인 주장이 나옵니다. 강연자는 심지어 9.11 테러 희생자들마저 멈춰 있었다고 말합니다. 아무리 치열하게 또 바쁘게 일했더라도 그 일이 더 높은 차원의 사회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영적으로는 정체된 상태였다는 정말 충격적인 해석이죠. 자, 그런데 이 멈춤의 법칙이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. 이 논의는 이제 한 국가, 나아가 세계 전체로까지 확장됩니다. 이 법칙 앞에서는요,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. 아무리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멈추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. 강연자는 아주 구체적인 국가들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. 상식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한국과 미국, 또 사회 발전은 뒷전이고 축구에만 광적으로 몰두하는 남미 국가들,
이들 모두 하나의 생각에 갇혀서 멈춤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? 그리고 이 모든 비극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?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. 비극을 그저 한 개인의 실패로 치부할 것인가,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인가. 책임은 고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희생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바로 살아남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한 행동을 촉구합니다. 지식인과 가진 자들, 그러니까 사회를 움직일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반드시 사회 발전을 위해 써야만 한다는 겁니다.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주는 그 힘을 그들에게서 다시 거두어 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말이죠.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. 당신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?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? 여러분의 삶은 과연 세상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인가요? 아니면 그 거대한 흐름을 막고 있는 정체된 에너지인가요?